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부정선거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토론이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자 내지는 망상론자로 그렇게 치부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자체가 금기인 것처럼 얘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 부정선거를 우리가 이제 국론의 장으로 끌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조차 그거를 반드시 막겠다는 일념에 가득 찬 이상한 궤변론자들 때문에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한길 강사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어제 이용든 PD라든가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대표 정말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 사전투표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전한길 강사가 사전투표를 개선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낮은가.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지금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관위가 그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그 족벌, 가족들 채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걸 보면서 선관위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범죄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 집단이 지금 선거라고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과 하나만 있어도 말이죠, 그 전과자라는 것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제약을 받고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과거 전과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온갖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자, 선관위는 전과자입니다. 선관위가 어떤 전과자입니까? 채용 비리의 전과자입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에 걸쳐서 무려 1200건에 이르는 전과자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과인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과라는 게 뭐냐면 채용 비리 말입니다. 무슨 자기 예비 사유를 갖다 놓질 않나. 그 다음에 무슨 또 세자라고 부르면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세자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이 선관위가 얼마나 족벌체제로 운영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의 성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캐슬. 어떻게 하면 세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만큼 선관위 안에서의 이들이 가지는 어떤 족벌체제, 그런 어떤 완고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성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심지어 영장마저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은 붙이고 내가 싫은 사람은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안 벌어졌다고 장담합니까? 우리는 항상 회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회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심하는 존재다 이겁니다. 근데 그 국민의 의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 족벌체제를 구성하고 자기들끼리 띵기띵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보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성 너머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표를 던져도 집계 과정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선거를 왜 하는 겁니까?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왜 하는 겁니까?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주권 정부라고 그러죠. 아니, 국민주권 정부라면 진짜 국민주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그 한 표 한 표의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 한 표의 값이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면 4천만 원이 넘어요. 우리 국민 한 표의 값이 말이죠. 우리 그거 어떻게 따진 거냐면 1년 예산으로 따져가지고서 우리 국민의 그 숫자로 따지면 4천만 원이 넘는 한 표입니다. 한 표가 4천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표만 만약에 조작을 해도 그게 4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돈으로 셀 수 없는 거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지만 그만큼 중요한 한 표 한 표를 갖다가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사전투표를 갖다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가서 사인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영돈 PD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 사전투표를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0분 후에 다시 줄을 서가지고 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이준석이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영돈 PD가 준비를 많이 박주영 변호사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넬로 만든 사진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사람이 사전투표를 한번 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다시 줄을 섰다는 거야. 그래서 20분 후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사전투표가 다시 되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한 명이라도 만약 이런 것이 있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거는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지금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명이 그랬는데 그 한 명이 문제일 뿐이지 그 한 명은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한 명이 그럴 수 있었다는 그 시스템이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을 내라, 그 다음에 사인을 해라, 그거보다 비밀 투표를 해라, 뭐 이게 다. 아니 그러면 비밀 투표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기표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 천막을 뭐 가리개를 해놓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지고 누가 하는지 모르게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접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런 짓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다시 20분 후에 다시 또 가가지고 사전투표가 가능했다면 이거는 바로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내려야 되는 사안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말이죠, 중국이 미국 부정선거 개입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 했다는 것을 잡고 지금 행정명령에 사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사인하면 앞으로 선거에 긴급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킬 수 있고, 우편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킬 수 있고, 선거에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선거사무는 주정부의 업무거든요. 주정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개입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지금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이걸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나 몰라라,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아니 진짜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관위는 당장 뭘 해야 되느냐. 어제 나왔던 이영돈 PD나 박주영 변호사, 김미영 대표가 얘기했던 거, 전한길 강사가 얘기했던 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점검한 다음에 정말로 사전투표가 한 번 하고 나서 20분 후에 또 할 수 있었는지,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사진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가 누구냐는 것은 다음에 따질 문제고, 적어도 이준석이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정말입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경천 동자일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그러면은 사정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시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선관위 대변인입니까? 아니 저 자식이 저가 완전히 궤변론자가 돼가지고 소피스트. 아니 무슨 궤변론자야? 아니면 지가 선관위 대변인이야? 아니 뭡니까? 그런 엄청난 얘기가 나왔으면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라면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어디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번 아니면 6번, 그 2번도 아니고 6번을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을 투표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 실제하는 인물입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저하고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제가 한번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소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 문제 제기하고 제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한을 준 거 아니야? 국민의 대표로서 행동해달라고. 아니 지금 근데 적반하장으로, 아니 지가 언제부터 선관위 대변인이야? 아니 네가 왜 선관위를 갖다가 감싸고 네가 선관위 대변인이야? 너는 더군다나 네가 무슨 여권이야? 네가 이재명 무슨 뭐 시다발이야? 그것도 아니고 네가 선관위 시다발이야? 아니 이준석이는 기본이 잘못된 거야.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자기의 망상에 빠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준석이야말로 망상에 빠진 겁니다. 그 망상을 내려놓기 싫은 거야. 망상을 내려놓으란 말이야. 아니 대면에도 나오잖아. 우리가 알을 깨고 나가야 새로운 세계로 나간단 말이야. 이준석 너야말로 망상 속에서 깨어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오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국민들이 제기하는, 어제 뭐 전한길 강사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 점검해 보겠다,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알아보겠다라는 자세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너 보니까 말이야 아무것도 알아본 게 없어. 형사개혁주의가 얘기를 하면 형사개혁주의가 뭐지? 하면 내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내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전투표를 여러 번 했다라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양산에서 뭐 10표가 뭐 이렇게 더 나왔다라는데 사전투표가 그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아니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말이야, 그러고서 토론에 나와야 되는 거지. 토론에 나와가지고서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사전투표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투표를 여러 번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건에 중심을 맞춰가지고 사건, 사실에 여기 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다음에 밝혀질 수 있는 거고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그 사람 사진을 여러 번 사진하는 거 다시 투표하는 거 그리고 다시 줄 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변으로 일관한 이준석이는 정말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시호입니다.